도대체 2030 청약의 진실은 뭘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30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뿅글입니다. 직방TV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하루하루 알차게 사는 일상을 유튜브 뿅글이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유튜버이자 다른 활동들도 겸하며 자기개발도 멈추지 않는 20대 엔잡러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제게 올해 들어서 새로운 취미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집과 입지를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매월 1회 임장을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저는 열심히 이렇게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토익 공부보다 부동산 공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처럼 어린 나이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2030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해서 불안감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내 집 마련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해봤던 게 바로 청약이었는데요. 지금부터 20대의 입장에서 제가 공부했던 청약 포인트들을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쉽게 말해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해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마 재테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불인이라도 대부분 청약 통장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나 아파텔 청약 같이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청약통장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약, 가입기간, 예치금, 거주지, 주택 보유 여부 등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약에 도전할 20대라면 내가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꼭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해서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과 본인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대 분리가 돼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세대주인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에서 분리해서 나올 수 있어요. 새 주소지로 가서 이사를 한 후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돼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죠.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의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고 싶어 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 이상 분양가를 못 받도록 규제하는 정책이에요.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같은 경우를 볼게요. 이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저렴하게 분양가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주변 시세를 꼭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단지에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청약 열풍이라고 해도 솔직히 20대, 30대는 당첨 확률이 너무 적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주변이나 인터넷을 보면 20대, 30대에 청약이 당첨됐다는 사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2030 청약의 진실은 뭘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30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20대에 청약이 당첨됐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추첨제로 당첨이 됐을 확률이 클 거예요. 작은 확률 속에서도 청약 점수 등의 조건 없이 모두가 같은 성상에서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투기과열 지구를 예로 들어보면 전용 면적 8호 이하 주택은 가점제가 100%, 추첨제 물량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호 초과 주택은 가점제가 50%, 추첨제가 50% 물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2030은 대부분 가점이 10점에서 20점대라서 사실상 우리가 가점제에서 당첨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추첨제 5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전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추첨제 50% 중에 75%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배정이 되니까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확률 싸움이기도 하고 비교적 큰 평수에 우리 추첨제가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이번에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이냐? 소형주택에 대한 추첨제 물량을 늘려서 저희처럼 가점이 낮은 2030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첨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일반 공급 외에도 특별한 조건에 맞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특별 공급이 있어요. 특별 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딱 한 번만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의 조건이 있고 전용 면적 8호 이하 주택에만 물량이 배정되고 있어요. 보통 일반 공급보다 특별 공급의 경쟁률이 더 낮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저 같은 미혼 1인 가구에게는 조건에 맞는 특공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유자녀나 기혼자만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민간주택에 한해서 생애 최초 미신혼부부에게 추첨제가 도입돼서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미혼 1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 없이 생애 최초 추첨제 물량 30%의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단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부동산 자산 3.31억 이하의 조건이 있다는 거는 꼭 참고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추첨제, 생애 최초 특공은 사실 20대가 도전할 수는 있지만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 지역별, 타입별로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여러 복잡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런 복잡한 조건 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건데요. 바로 죽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에요. 무순위 청약은 분양 일정이 모두 끝난 후에 부적격 물량이나 취소 물량 등 자녀 세대에 한해서 청약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작년 초까지는 청약 가점이나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등이 상관이 없어서 사실 인기가 엄청 났었는데요. 지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도 청약 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100% 추첨제 기회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 무순위 청약이 있다면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 청약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청약 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2030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이 정말 다양하고 청약 조건이나 규제들도 분양 단지별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꼭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그 청약 당첨이 됐다면 그 이후에 자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